자,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를 수용했다. 면직한 제가. 속전속결이네요.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예, 예상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동관 시즌 2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지명할지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뭐 청문회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뭐 시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계속 했던 대로 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이 추진된 게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의총이 있었는데 의총에서 김현 의원이 긴급 발의를 했어요. 우리도 놀랐어요.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그 안건에는 없었거든요. 봤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가 그 8월 달로 예정되는 MBC 이사 지금 방송 3법을 우리가 통과시켜 놨잖아요. 상임위에서 본회의 통과만 되면 되는 거고 오늘 통과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8월 달에 MBC를까지 YTN, KBS 다 장악해 놨잖아요. MBC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MBC 이사 선임 절차를 기존법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거를 캐치를 한 거예요. 캐치를 해서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발의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또 그걸 다음 날 바로 그 회의 열어가지고 그날 저 가방이 상임위에서도 그 회의 열는다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전혀 없다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아침에 열어가지고 그걸 의결해 버렸잖아요. 군사작전 하듯이 의결해 버렸어요.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야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 하고 면담도 거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김현 의원이 끝까지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다가 김홍일 위원장 만나서 막 따져 묻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제 형사범으로 기소되면은 수사받다가 그 처벌 조항 근거된 처벌 조항, 형법 조항이라든지 처벌 조항이 개정이 되거나 그러면 재판 중단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면소 판결한다잖아요. 면소가 아니라 그 면소 판결인가 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바뀌면 신법 우선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은 아니니까 그냥 임명해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형사법이 아니어가지고 그 적용이 안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에 막 하고 옛날에 이동관처럼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걸 뭐 소급입법이라도 만들어야 될 판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뭔가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러다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김홍일 위원장 다음 누가 오더라도 또 이게 탄핵을 하더라도 또 사퇴해버리고 또 누가 오고 또 누가 오고 그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법원에서도 이 국민권익위는 5인제 합의기구다라고 분명히 판시도 하고 그랬는데 2인제로 운영하고 독임제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만 둘이 앉아서 모든 결정들을 다 해버리고 이건 정말 그냥 뭐 이렇게 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건 완전히 민주주의 파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정말 어떻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지 통탄을 오르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인제 이 상황을 두 명 인상을 비판하니까 야당에서 그럼 추천해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그 최민희 의원 등해가지고 야당에 추천했던 사람이 최민희 의원 아닙니까? 최민희 의원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했던 두 명도 임명 계속 안 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래요. 김홍일 위원장 오늘 아침에 사퇴하고 윤 대통령은 바로 사의를 수용해서 면직안을 제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그 최민희 의원은 7개월인가요? 그동안 임명 안 해가지고 결국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서 가방위원장까지 만들어 주시더니 이건 어떻게 이렇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결제합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내로남불 공정한 상식이 사라졌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전준위에서 8월 18일 전당대회 결정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룰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김현정 의원도 준비위원회 들어가셨었죠? 전준희 의원님. 전준위 들어갔는데 좀 빠르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원래 전준희 첫 회의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고 금요일 날 이제 전체 회의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다 그러니까 뭐 100%다 결정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은 거의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까지 그 후보 등록이 마감되니까 빨리 그 룰을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전준희가 이제 전당대 준비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원 당규 개정도 해야 되고
또 룰을 확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번에 전준위에서 결정한 사항들 룰을 보면은 결국에는 컷오프 과정에서도 최고위원 컷오프 과정에서도 권리당원의 뜻이 이제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이 지난번 얼마 전에 당원당규 개정하면서 당원 중심주의 정당 만들겠다, 당원 주권주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내대표랑 국회의장 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20%를 저 참여를 보장하게 바꿨잖아요. 네. 그런 연장선상에 봤을 때는 그거를 이번에 그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반영하는 게 맞다라고 봤는데 대표적인 독소 조항 중에 하나가 제가 그 2년 전에 그 당대표 선거할 때 비대위원 할 때 그때 바꿨던 내용 일부 바꿨었는데 그 컷오프를 당대표 같은 경우는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하고 최고위원 8명 이상이면 예비 경선을 하거든요. 그걸 컷오프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걸 중앙위원회에서 했어요. 맞아요. 그 중앙위원회 한 3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254명의 지역위원장들,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중에 171명이고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게 350여 명이 그 컷오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컷오프를 당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지난 그 최고위원 선거 때도 16명이 출마했었는데 8명이 컷오프 당했는데 8명이 전부 원외 인사였어요. 그 원내 인사 8명이 그 컷오프를 통과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배지를 달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171명이잖아요. 매일 봐요, 매일 거의. 매일 보고 이러다 앞으로도 보니까 봐야 되고. 1인 2표잖아요 또. 그러니까 한 표 그냥 찍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선거를 치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없애야 된다라고 2년 전에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것도 반대하는 그 비명 반명 쪽에서 또 거세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나마 좀 약간 진전된 게 뭐였냐면 당대표에 대해서는 7대3으로 하자. 그러니까 원래 중앙위원 100%에서 컷오프 시켰는데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 이렇게 바꾸고 최고위원은 못 바꿨어요 결국 반대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꿨죠 둘 다. 그래서 일단 최고위원도 그 5대5로 이제 중앙위원 50%. 권리당은 50%를 바꿨는데 이거 국민 여론조사를 넣을 수가 없는 게 후보자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도 한 12명 정도가 한마평에 오르고 있거든요. 12명을 국민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12명 쭉 불러주다 보는 다. 그래서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냥 50%는 권리당원을 없던 걸 신설을 했고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30% 여론조사에서 50%로 늘렸어요. 근데 그중에 25%는 권리당원.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25% 이렇게 바꿨습니다. 컷오프 제도는. 그래서 당원들의 참여를 높였고 이미 뭐 우리가 전국 대의원 대회라고 명칭하는 거를 전국 당원 대회로 개정한 거를 이미 했었고 그래서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투표율, 투표 반영 비율. 그 전에는 저희가 그 대의원이 30%고 권리당원이 40%. 그리고 여론조사가 25%, 일반당원 5%에서 100%였는데 지난번에 당원당규 바꾸면서 20대 1 이내로 한다. 대의원의 비율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갖고 이번에는 대의원이 14%고 그다음에 그 권리당원이 56% 이렇게 합쳐서 70%고요. 나머지가 이제 30%가 여론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대 3으로. 당원들의 의중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고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다. 이게 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도 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최고위원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 이제 연임으로 가기 때문에 흥행 요소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전준위에서 룰을 만들 때. 이제 뭐 당 대표에 대해서는 뭐 추대냐, 뭐 찬반 투표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던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독 후보를 전제로 해서 룰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원칙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다만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실제로 단독 후보가 됐어요. 그럼 그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가서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어떻게 보면 그 여야,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가 지금 거의 전시 상태예요. 전시 상태. 정말 할 게 많잖아요. 일촉즉발 아닙니까? 네. 거의 전쟁터예요. 국회 들어가면. 그 윤석열 부부를 지키려는 여당과 뚫으려는 야당과의 거지. 그리고 민생 회복을 시키려는 야당과 어떻게든 그걸 정치적인 거로 좀 본인들의 그런 네. 의혹들을 덮으려고 하는 정부 여당 이런 구도로 그냥 예, 전쟁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당대표 선거하는데 오랜 당에 저거를 소진시켜야 되는 거냐? 그 빨리 간결한 방법으로 해서 네. 전열을 정부에서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 가지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 전당대회에서 흥행이 좀 지금 저기 여당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막 뜨겁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만약에 혼자 나오시면 단독 후보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흥행과 관련해서는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 흥행이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경선이 된다 하더라도 다들 예상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들 예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뭐 이렇게 그 흥행을 좀 더 더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의미 부여라든지 이 정도 외에는 뭐 크게 지금 뭐 김두관 의원이 언론 보니까 좀 해제되고 네. 이인영 의원은 뭐 본인이 불출마한다고 명백히 밝히셨고 그 정도니까 그런 거는 그런 관점에서 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가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